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용신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용신을 정하는 그 법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억부. 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조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약법. 법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병약법. 네 번째는 통관법. 다섯 번째는 전왕법. 전왕법을 다른 말로 종격이라고 합니다. 네. 크게 이렇게 이제 사주에 용신 즉 그 사주에 필요한 글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저울이 밑에 바닥이 좀 고르지가 않네요. 바닥. 그래서 하고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억부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 오행이 너무 많은 경우에 여기 어떤 경우에 어떤 오행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이 많은 경우를 좀 이렇게 상대편에서 이렇게 이쪽에가 많으니까 이렇게 본래는 내려갈까 하겠습니까?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게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걸 말합니다. 같이 눌러준다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일간입니다. 일간이 목인데 이 목이 사주에 많아요. 많을 때 이 사주를 같이 이쪽에는 금이거든요. 이 금으로서 같이 이렇게 확 눌러주는 걸 말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그걸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려갔다가 이걸 힘을 눌러주게 되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으로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억이다. 억자가 이렇게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누른다는 뜻입니다. 억.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이번에는 이쪽에 금이 너무 작고 금이 작고 이것이 목이 많다면은 이 금에다가 또 금이 필요한 것이 또 금이겠죠. 금이나 아니면 토생금 토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는 거. 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걸 말해요. 그것을 올려주는 것을 부라고 도와줄 부자거든. 도와줄 부자. 부양한다 할 때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 목이 강하면은 누르고 이 목이 약하면은 뭘 도운다고요? 수로 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일컬어서 보통 억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억부라.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자평이라는 명리에 보면 종전에 내려오는 전통리에 보면 억부가 가장 많습니다. 용신 정하는 원칙에 억부법이 가장 많습니다. 자, 강하면은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억만 있는 여기에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설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하는 방법. 제거한다고 하는 제거. 그거하고 제하고. 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종전에 설명해서 이렇게 구멍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화로서 빼내면 됩니다. 화가 오게 되면 목생화가 되니까 이 화균이 화가 오게 되면 목균이 빠지게 되겠죠. 이 화가 오면.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설하고 이 극한이거든요. 그 극설. 강한 일간이 강한데 극설을 한다. 이쪽에 있는 것도 일종의 토니까 토가 오면 이것도 일종의 극설은 아니지만 중간적인 측면을 하는데 아까 전에 뭐 목으로 볼 때는 이 힘을 약화시키는 이 목 힘을 이 토가 약화시키는 힘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부법은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제 이 목이고 목이라 뭐 보통 보면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 을목이 있습니다. 간목, 을목이 있어가지고 월간에 목이 이렇게 강하게 오게 되면 인묘진에 오게 되고 사주에 수가 이렇게 좀 일단 되면 강하게 되거든요. 이 사주상에 사주의 일간에 이 일이 그 간목인데 밑에 지지도 만약에 막 갑인이 납시다. 갑인한데 월지조차도 인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강한 그 의미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또 같이 갑인 할까요? 뭐 이렇게 되면 강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쪽에 화가 오면 좋겠고 하나 아니면은 이 무라든지 이것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 갑 기운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뭐 경도 오면 좋겠죠. 경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강한 것을 제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게 강하지 않고 약하단 말입니다. 갑이 겨우 이제 밑에 자가 있는데 양쪽이 전부 다 무슨 뭐 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라든지 여기 뭐 병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간목이 약하거든요. 병리로 하는 말은 없죠. 정류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일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목을 살려주는 즉 도와주는 것을 보고 불하죠. 그래서 억불한 것은 강한 것은 누르거나 설하거나 극하거나 설해서 힘을 약화시켜주고 약한 것은 도와주는 걸 부러워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갑목과 을목일 때 인성과 비급이 많다면 결국은 화토금으로서 극설을 해주거나 약화시켜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약할 때는 수나 목으로서 보호해주면 좋겠다. 보존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억부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조호법이라는 것은 조호라는 것은 기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주가 아주 찰 때는 그 사주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주를 보실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이 정화 사주가 5월달에 태어나서 조금 어느 정도 화기운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전부 다 금, 수, 축도 이게 아주 겨울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월도 9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수가 화기운이잖아요. 금수가 아주 왕해요. 금수가 많다고요. 이럴 때는 금수가 많을 때 이때는 물론 이제 억부로서 이 전체를 봤을 때 이 화가 약하니까 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 전체가 사주가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비록 5월달 태어났지만은 축오가 주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춥기 때문에 이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무로 여기서 화가 필요한 나무가 이렇게 나무로서 불로 지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이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주는 화가 필요하고 화를 도와주는 목도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뭔가 하면 기후라는 것은 추울 때는 너무 추우면은 화로서 이렇게 도와주고 너무 더우면은 서늘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는 서늘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억부가 사주에 보통으로 해석할 때 90% 이상 차지합니다. 90%. 그러면 조언은 한 10% 정도로 보는 겁니다. 나머지 병약법이나 통합법이나 전환법은 그렇게 사주에 많지가 않습니다. 자, 조언을 설명드렸다면 다음에는 이제 병약법입니다. 병약법은 뭐냐면 사주의 한쪽으로 어떤 오행이 극히 쏠려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게 이 병신 또 뭐 병자 예를 들어서 뭐라 이렇게 합시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렸을 때 이거는 비견이 하나 세 개나 지금 와 있잖아요. 뭐 여기도 신이 갈까요? 여기도 뭐 신이 왔다 합시다. 이렇게 비견이 엄청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이 너무 병이 됐을 때 비견이 많을 때는 이 병을 어떻게 이것이 약이다 약. 이것이 병이다 병. 병을 고치는 방법에 너무 뚱뚱하잖아 그죠? 너무 뚱뚱한 방법은 홀쭉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을 적게 주고 좀 살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처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게 수로서 좀 빼주라. 그래서 이 병을 진단하는 것은 수다 얘기인데 결국 이 말은 억부와 똑같습니다. 억부에 많으니까 억부법에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주라는 거 하고 이 병이기 때문에 수로 하라는 거 이거하고는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병약법은 이거는 억부법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병약법은 억부의 하나다. 통관법은 뭐냐? 어떤 사주에 이 사주에 목이 있고 금이 있는데 수가 딱 합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갑목이 있고 금은 많아요. 금이 갑신이고 또 여기 해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유를 할까요? 신유 이렇게 신이 많은데 사주에 이것이 바로 금금목을 해요. 너무나 이 갑이 힘들어요. 이때 사주에 만약에 여기 숫자 2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게 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규할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금생수가 받고 여기서 금생수 받아 먹거든요. 여기 금에서 수를 받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금에서 목을 공규할 것을 수가 중간에 들어가서 받아 먹는 것을 보고 통관한다 이 말입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통관이란 그런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강한 것은 누르고 강한 것은 극설하고 힘 빼고 극설하는 거 설하는 거에 그 한 말에 속하는 겁니다. 요렇게 한다는 말이 뭐냐 설한다는 말이고 설. 그러니까 이 통관법도 결국은 억부법에 같은 것이다. 통관법은 억부법의 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힘 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빼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돼서 결국 억부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조우는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2개 정도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가 이 전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옳고 그름을 시비를 많이 이렇게 따지는 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주에 어떤 사주에 전부 다 수와 목으로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이고 목을 말 써야 되겠네요. 을, 갑인. 갑인에 여기서 이것은 뭐 그냥 임자라 할까요? 뭐 이렇게 사주 구성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사주 있다 합시다. 일단 그러면 수와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주일 때 사실 이것은 극신강 사주잖아요. 신강하도 보통 신강이고 신강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극신강하다고 극신강. 극왕해도 되고 극신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견이 많으면 비견이 많은 걸 비견이 가장 많은 거고 정왕이라 그런 말 쓰거든요. 정왕 비견이 많으면은 뭐 여기서 이미 짜 하면 더 붙이고 뭐 이제 그냥 정왕이 되겠네요. 예. 한 개 더 붙일까요? 여기다가 갑자기 해볼까? 한 이 정도 하면 정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 정왕. 비견이 이렇게 많거나 비견급제가 많으면 이렇게 하면 사주가 정례 이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주가 전부 다 수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 사주는 왕 쪽으로 목과 수로 흘러야 좋다. 여기서 이런 이론을 제기한다고. 강한 쪽을 정해라. 너무 약하면 약한 쪽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아주 극강할 때는 강한 것이 정하고 극약할 때는 극약한 것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정황법이 정해요. 예를 들어서 금토가 사주에 많으면 금토로 가고 목화가 많으면 목화로 가고 화토가 많으면 화토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는 사주법하고 의법법하고는 전면 반대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황 지금 보면 굉장하게 어떤 학자들 간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격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격은 없다. 아예 없다고 그냥 선언한 그런 학자도 계십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종격은 그야말로 종격은 있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주에 이와 같은 이 종격 같은 사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것인가 하고 이 사실은 이 종격에 관한 사주의 대표적인 그 이론을 제시한 분이 적천수 천미라는 그 적천수 천미 적천수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그 적천수에다가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이론이나 그걸 좀 추가를 해서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쓰신 그 중국의 청나라 때 임철초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철초라는 그 학자가 원래 한의사인데 이 학자가 이러한 종황격의 그 원리를 그 이론을 갖다가 체계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이론을 그대로 중국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해방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쪽에 그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스님의 의견은 어떠느냐. 일단 저도 사실 임철초 선생님의 이 책을 보고 그 이후에 있는 책을 공부를 적천수 천미라든지 그런 쪽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종항에 대한 그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심취를 했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이 종격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또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럼 종격에 대한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나는 줏대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종격이든 종격이 아니든 이것은 다 보면 사람의 그 운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기술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보내냐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맞는단 말은 뭐냐면 문진을 해서 문진이란 뜻은 뭐냐면 병이 나면은 그 병을 갖다가 진단을 하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자세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환자가 이럴 때는 어떻는가 저럴 때는 어떻는가 자꾸 진단 내용을 물어보면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용신의 찾기가 사실은 이 용신 찾는 것이 학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용신을 틀린다는 말은 운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들 또 공부한 자기들이 공부한 방향이나 그러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님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궤적, 그 궤적이 참 중요하다 봅니다. 어떠한 삶이든 간에 어떠한 이론이든 간에 그 사람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딱 그 사람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문진을 일단은 잘 들어가죠. 그것도 우리가 문진을 생각해 볼 최근 5년간 좀 많으면 한 10년간 정도의 세운 대운에 관련된 것은 좀 너무 범위가 큽니다. 세운은 매년 일어나고 또 최근 한 5년 정도에 대한 것은 사람의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나면서 또 사람의 1년간 중에서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전반기, 후반기가 나는 이렇소 저렇소 아니면은 봄에는 이렇고 가을에는 이렇다 여름에는 안 좋고 겨울에는 좋다 뭐 이런 등등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딱 물어보면 그것이 한 5년간 그 통계치를 내 가지고 물어볼 때 최소한 한 60에서 한 60, 한 70, 한 5%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확률이 있다면은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들어보고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보면 가을철에 나는 계속 좋았어. 그렇다면 그 가을철에 좋다는 말은 그것이 용신일 수 있거든요. 용신 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오행이 용신이라고요. 그리고 가을철이니까 나는 유운이나 신운이 좋았다. 계속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물어보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신운인지 유운인지 모르고 물론 숫자로 말하겠죠. 언제 몇 년 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행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거기서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딱 가지고 일단 체크해 놓고 그리고 이 애매할 때 이 종항이든 안 그러면 억부든 여기서 하는 억부든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종격은 없다. 물론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분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종격 사주 못 봤다고 그러시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론이 종격 사주를 한 번 보지도 못했다 하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이 종격 사주가 하나 나타나서 거기에 적용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든지 모든 것은 이렇게 아니다, X다, O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격 사주는 지금까지 그 사례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종격 사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자도 계세요. 그래서 두 그 의견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두 분 다 의견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단정을 짓지 말고 일단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임상으로서 그렇게 애매한 사주는 임상으로서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틀림없이 어떤 그 근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격이 종격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수많은 그 세월 동안 종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그 어떤 이론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일단은 스님의 경우에는 억부로 봅니다. 먼저 억부로 보고 판단해보고 운과 사표서 너무나 맞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안 맞을까 하고 해볼 때 여러 가지 궁리해볼 경우에 이제 종격도 집어넣어서 이제 대비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검토해본 결과 종격으로 봐야 할 사주도 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뭐 제가 그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종격을 주장하신 종격이 없다고 주장하신 분하고 틀리게 적용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또 종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완전하게 100% 아니다는 거 알고 좀 애매한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운을 보고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억부입니다. 억부가 기초가 되고 나머지 이러한 그 조후라든지 그 다음에 전황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좀 깊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용신과 관련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중에 정기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기신. 사주책을 보다 보면 정기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은 여기 인성을 말합니다. 일간을 생조해주는 것, 일간을 생조 도와주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신의 기신은 일간과 같은 것, 이거 같은 거니까 비급이 되겠어. 비급. 요거는 인성. 그래서 정기신은 이 세 개란 말이에요. 신은 주로 이제 원래는 이 두 개도 신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이 관성을 보고 정기신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 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3대 복신이 있습니다. 3대 복신 들어보셨죠? 3대 복신의 신에 3대 복신에 여기를 보고 식신이라 식신. 이건 재신. 관선, 관신 좋습니다. 다른 말로 이 복으로 넣어가지고 식복, 재복, 관복 이렇게 말고 표현합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신. 나를 도와주는 건 정이요. 나와 같은 어떤 그런 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3대 복신이다. 3대 복신이다. 3대 복신. 세 가지의 큰 복신이다.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
전기신이 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전기신 배합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것이 잘 돼야 사람이 잘 산다고. 전기신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원래 힘이잖아요. 자기 에너지잖아요. 기는 나의 지금 분출의 힘이고 신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말하니까 전기신이 아주 배치가 고루고루 되어 있으면 잘 사르고 성격이 원만하고 그러다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기타 용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